진짜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올해 이제 40년 차입니다. 전속 항해하라. 적들을 물리쳐. 아이고, 쇼마르님, 저랑 같이 가요. 약간 뭐 이런 느낌? 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95년생 최은성입니다. 지금 현재 배우 연기와 성우 연기를 같이 공부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청아입니다. 저는 26살인데 올해부터 25살이 다시 되었고요. 6년 차 성우 지망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 저는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영화과 입시 연기를 시작으로 네. 연기 스터디, 그룹 스터디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오, 네. 네. 그 중에 성우 지망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성우 연기도 이 배우 연기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배우 지망생에서 동시에 성우 지망생으로까지 그렇게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성우가 꿈이었는데 저희 90년대생이잖아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 투니버스가 진짜 전성기였거든요. 와, 황금기였죠. 진짜, 네, 네. 진짜 폼 미쳤을 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다 외출하시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항상 투니버스 나오고 퀸이, 뭐 챔프 막 이런 것들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목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러니까 그림이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말까지 해. 약간 그래서 저 직업은 뭘까?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었던, 관심을 보였었던 직업이 성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시작했구나. 근데 진짜 목소리가 이미 성우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우돈. 보통 물론 성우도 그렇지만 성우 지망생분들도 말할 때 이 특이한 쪼가 있더라고요. 사실 다른 성우 지망생 분들에 비하면 저는 좀 배우 연기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데 결은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 성우 연기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기관에서 배워야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돼서 학원도 많이 다녀봤어요. 저는 수강료를 내고 다닌 건 아니고 이제 그 학원 자체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 이제 네. 모의고사처럼 일종의 홍보 같이. 그래서 가서 좀 상담도 받아보고 연기 피드백도 받아보고 학원도 등록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좀 이 경제적으로 저희 배고프죠? 네, 네, 저희 쉽지 나중에 않아서 배고프죠? 네, 네. 뭐 제가 거만한 생각을 가지고 학원을 안 다닌 건 아니고 네. 조금 이제 이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여건이 안 돼서 이해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수강을 듣고 네. 한국문화예술원이 맞나요? 거기가 기관이? 한국 성우협회, 성우협회랑 문화체육, 문화체육, 네, 문화체육 네. 관광부에서 성우 양성, 성우 지망생들을 양성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시험을 보고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이라는 그런 결과를 주셔서 성우 연기를 배우고 방송사마다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텀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KBS는 뭐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KBS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꼭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3년 차 정도 됐고. 예.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특별하게 다니진 않았고요. 그냥 저의 스승님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좀 이번 시험은 이렇게 준비해봐라 라는 피드백 받고 녹음 도움 받고 그런 식으로 시험을 좀 6년 동안 쳤었어요. 저도 같은 이유인데 약간 경제적으로 그렇게 학원을 다니게, 왜냐면 부모님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학원비까지 감당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찾아보면 생각보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K-팩이라는 성우 양성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K-팩 아세요? 응? 지금 K-팩 성우를 지원했다고 하시거든요. 케이텍? K-팩. 몰라. K-팩이라고 이제 거기서 성우 모집해?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나라에서 이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이거 배우 했었어요. 궁금해가지고. 성우들도 모집했었는 모양이지 그럼 거기? 그러니까 성우 지망생들을 모집해서 성우들이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한 6년 정도 준비를 쭉 해오면서 저도 공채를
6년 동안 쭉 봤습니다. 재작년에 처음으로 1차를 붙은 거예요. 어디 드셨어요? 대원방송. 축하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1차를 붙고 너무너무 운 좋게 이제 최종까지 갔었어요. 최종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좀 미끄덩 해가지고 안 되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조금 더 경각심이 생긴 거죠. 아, 조금 더 해야겠다. 더 노력을 해야겠다 해서 아, 나 이거에 매진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건 사실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방송사가 KBS, 투니버스, 대원방송, 대교, 어린이TV, EBS 5개 정도가 있는데 방송사들마다 시험을 보는 주기도 다 달라요. 어디는 뭐 KBS는 1년에 한 번씩, 뭐 투니버스는 뭐 2년에 한 번씩, 뭐 3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고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고 KBS 같은 경우에는 더빙 시험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합격을 해서 KBS 공채 성우가 되면은 KBS에서 주관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거든요. 네, 그 라디오 방송만 계속해요. 라디오 드라마. KBS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른 방송사들처럼 애니메이션 더빙이 없습니다. 1차는 라디오 드라마에 있는 그 단문들을 사이트에다 올려주면은 그걸 다운로드해서 이제 녹음을 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맞아요. 네, 그럼 1차에서 KBS PD님들이 듣고 선별을 해서 2차에서 이제 대면 오디션을 볼 수 있게 선별을 해서 2차 오디션 보고 또 거기에서 추려서 3차까지 가는 정도인데 다른 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예. 근데 KBS는 애니메이션 더빙 시험이 없다는 점. 네. 그거 말고는 비슷비슷할 겁니다. 제가 시험을 봤던 대원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는 거의 다 비슷해요. 음성 파일을 제출을 합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1개 내지 2개 정도의 단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원방송은 한 기본적으로 5개 정도의 단문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이 나왔을 때 8개까지 나왔었던 오. 걸로 기억하거든요. 진짜 많이 나왔다. 캐릭터별로 다 분석을 하고 연기 분석을 해서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보통 모든 방송사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는 건 이제 2차 시험 방식부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2차도 거의 다 대면인데 대원방송 같은 경우는 2차는 애니메이션 더빙으로 봤었어요. 시험 현장에 가면 시사를 할 수 있게 노트북을 이렇게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대본이 있고 그거를 한 15분 내지 20분 안에 시사를 마치고 분석을 끝내고 녹음실 안에 들어가서 라이브 더빙을 해야 돼요. 작년에는 3차도 애니메이션 더빙이었는데 올해에는 내레이션이 나왔어요. 내레이션하고 광고 스팟하고 시낭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방송사의 같은 시험이라고 해도 해마다 조금씩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방송사마다 이렇게 시험 방식이 다른 것도 있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방송사마다 지향하는 것들은 다 다르다. 애니메이션 시험 문제는 보통 연령대별로 이렇게 순서가 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캐릭터별로 연령대가 같아도 약간 샤랄라한 마법소녀가 있으면 약간 좀 왈가닥 소녀도 있고 약간 그렇잖아요. 악역도 있고 약간 그렇게 나뉘기도 하고 캐릭터가 분명하게 다른 단문을 많이 내주세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게 왜냐면은 진짜 어려워요. 제가 배우 연기만 하다가 네. 이 성우 연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네. 이 변성이라고 하죠. 맞아요. 뭐 악역 빌런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빌런의 목소리가 있을 네. 거고 노인 맞아요, 어르신의 맞아요, 목소리가 맞아요, 있을 맞아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네. 필수로 해야 되더라고요 거의 네. 주인공 요즘은 목소리만 할 수 그렇죠. 없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 쉽지 않더라. 직접 해보니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어. 토가히미코라는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항상 피투성이 만신창인 이즈쿠가 너무 좋아 약간 이런 거거든요. 오. 근데 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시작해서.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최선 갈 만하네. 내년에 합격하시겠는데. 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이 성우지망생 준비하시면서 고민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거잖아요. 이거를 함께 이야기해볼 현직 성우분들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오 진짜요?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저희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오! 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C
성우 출신 이유신이라고 합니다. 저희 때는 그냥 출신이라 그랬어요.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뭐 성우협회 회원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때는 뭐 MBC, KBS 이렇게 다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83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올해 이제 40년 차입니다. 40년 차. 더빙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배우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성우 예목입니다. 협회에는 안 들어갔고요. 그냥 언더성우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CF 쪽이나 나레이션, 게임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때는 성우 시험을 볼 때 라디오에서 이렇게 광고가 떴어요. 공고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라디오 전속 성우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더빙하고 다 하는데 그때는 이제 라디오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디오 전속 성우를 모집한다 이런 공고가 딱 뜨고 1차, 2차, 3차 그냥 한 번에 다 붙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뮤지컬이랑 연극을 좀 하다가 방송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성우 일이 같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우 일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슬슬 늘어나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내 친구 보고스 그때 이제 악당인데 악당 이제 대장이 있어요. 생지대장. 저는 그 약간 좀 어벙하면서도 귀여운 캐릭터의 그 두더지 병장이에요. 그래서 그 생지대장이 이봐 두더지 병장 이러면 어이 대장님 왜 그러세요? 그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 기억이 있고 나디아에서 네모선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폼 잡고 멋지게 전속 강의하라 이런 목소리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웅장해진다. 진짜. 저는 뭔가 엄청 대표작이랄 건 없는데 그냥 좀 유명한 거에 참여는 많이 해서 사이버펑크 707이라든지 카카오페이지에 라디오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참여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적들을 물리쳐! 뭐 약간 이런 오. 뭔가 그런 거.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냥 목소리 좋으면은 야 성우 한번 해보지. 넌 성우가 딱 맞겠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까 한번 라디오에서 공고가 딱 떴는데 라디오에서 합격자 발표가 나왔어요. 12시 정오 뉴스에 다음은 12시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딱 하면서 다음은 성우 합격자 명단입니다. 땡땡땡 몇 번 이유신 딱 라디오에서 처음 내 이름이 불렸을 때 그 느낌 아세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으로 내 이름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합격자 좋았겠어요. 발표를. 합격자 발표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성대모사를 되게 좀 선생님들 성대모사 해가지고 친구 사귀는 애들 있잖아요. 전 좀 그런 편에 속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성대모사 같은 거 하면은 친구들이 야, 너 성우해라. 성우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초등학교 때 지금은 성우대에서 준비 과정이 많거든요. 라디오 연기도 해야 되지, 또 그 1인 대사 연기해야지, 뭐 더빙도 해야 되지. 그런데 저희 때는 라디오만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뭐 이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대본 열심히 보고 딕션 같은 거, 뭐 신문 같은 거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낭독 연습하고 뭐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또 많이 틀리죠. 40년 전 얘기니까. 저는 원래 학원을 좀 다니다가 학원은 사실 시험용이 되게 많아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시험 볼 생각이 없어져가지고 주변에 좀 아는 PD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모델 쪽이랑 배우 쪽도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왜냐면 영상을 계속 만드시잖아요. 영상이 있으면 항상 성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소리가 사실 저희 이제 사람한테 있어서 제일 늙게 늙는 부위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목 관리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는 직업.
음성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 드라마 연기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거나 일어나 있는 거나 뛰는 거 제가 목소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런 게 정말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닿는 게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말로써 뭔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정미숙 선배님이요. 제가 사실 디지몬 세대거든요. 어우. 그래서 디지몬에서 너무 그 충격을 먹었어요. 테일이랑 화당몬이랑 성우가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정미숙 선배님 좋아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데 사실은 워너비를 꼽자고 하면 저는 이용신 성우님, 왜냐면 제가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노래가 되는 성우, 이건 정말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은 아무래도 이용신 성우님처럼 노래 애니송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저의 워너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함이 강구한 성우님 맞으실까요? 그 몬스터의 룬계 경감 했던 성우님이 계신데 초월 더빙이다. 아, 이걸로 나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범인이다. 네, 나는 아. 범인이다. 그 어떤 원작 초월을 했다라는 게 엄청난 칭찬이고 네, 성우로서의 또 되게 어떤 메리트로서 엄청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애니메이션 더빙 진짜 못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제가 그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해서 따라해본 게 있어. 좀 흥미로워서 이누야샤의 자켄 아, 성우님. 자켓. 예. 아이고, 쇼마라님, 저랑 같이 가요. 약간 뭐 이런 느낌? 예. 이용신 성우님의 그 목소리를 따라할 순 없고 대사를 한 줄만 그러면 따라해볼까요? 오직 한 가지 간직하고 있는 건 지금껏 그려왔던 작은 꿈. 지금 어디까지 해야 돼요? 너무 네. 선배님들이 옛날엔 막 굵은 목소리들이 엄청 많았어요. 난 남성우야. 나 박일이야. 난 안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런 느낌. 제가 좀 발성 연습을 좀 특이하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저는 노래로 발성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흉성, 비강, 두성 나눠가면서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하는 편이고요. 말로써 하는 건 그냥 멀리 던지기? 아이 깜짝이야. 이런 거. 어우 깜짝이야. 어우. 제가 알기로는 또 이 목이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늦게 깬다고 하더라고요. 성대를 좀 빨리 깨려면 좀 땀이 좀 날 정도로 뛰어주거나 조깅을 해주면 좋다고 했어서 고등학교 때 연극영화과 입시할 때부터 계속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뭐 좀 중요하게 빨리 목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좀 뛰어서 땀을 뺀다든지 집에서 편하게 훈련할 때는 책을 많이 읽어요. 소리 내서.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책 사서 연습하고 좋은 생각. 아세요? 그 좋은 생각은 그 한 40년 됐는데 그것도 오래됐구나 그게.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그 책을 항상 매주 소리 잡지로 낭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성우들이 한 20여 명이 봉사하고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권이 네, 좋은 생각입니다. 연기 연습하기에도 좋게 어떤 대화체도 많고 상황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책을 사서 연습하고 싶다 하면 좋은 생각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술 먹고 노래방 가는. 아 맞아요. 아, 저 최악이야. 이거 얘기하려고 예. 했어요. 술 먹고 노래방 최악이야. 가는 거. 네, 예. 네. 정말 최악입니다. 술 먹으면 성대가 이렇게 붓거든요. 부은 상태에서 마찰을 시켜버리면 네, 이게 끝. 네. 안녕히 계세요. 수분도 다 날아가서 목이 엄청 건조해지고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건 정말 간혹 이제 술 먹고 노래가 잘 된다. 술 그건 잘 먹으면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착각이기 술 때문에 마셨으니까.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비벼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라 여기 네. 부으면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음. 만약에 지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은 술 먹고 토하는 거? 가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들리시기에는 제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끔 조금 탁성이 있어요. 허스키한 목소리가 가끔 있는데 예전에는 좀 안 그랬거든요. 근데 단연간 다져진 음주와 그런 음주감으로 인해서 이런 매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목소리에 대한 어떤 그런 컨디션을 위해서라면 술 먹고 토하는 거는 그냥 술 먹는 것도 안 좋은데 토까지 한다?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토하는 게 진짜 안 좋아요. 최대한 음주를 자제하고 토할 때까지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